52번 9번이 아니야? 고마워. 자, 26번부터 볼게요. 자, 26번. 조금 우리가 많이 본 형태는 맨날 질문이 나오니까 좀 외워둬야 됩니다. 외워둬야 돼. 외워둬야 돼. 모르겠으면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 이론입니다. 기본 이론. 자, 첫 번째는 이런 거네요. 절대값 A랑 누가 더 크죠? 절대값 A하고 A가 누가 더 커? A가 양수면 같고 음수면 절대값 A가 그래서 어떤 식이야? 크거나 같죠? 절대값은 무조건 A보다는 절대값은 크거나 같죠. 그러지? 그럼 얘가 두 가지가 구분이 되네? 어떨 때 같나요?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같나요? 0일 때는? 같아요. 0일 때 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는 그 외네. 이렇게 된다는 것은 A가 음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이론은 얘인데 그 중에 얘하고 얘를 구분해 달라는 소리야. 뭔만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는 둥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다? 음수단 소리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란 소리예요. 두 번째에서는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오른쪽이 무조건 일단 클 것 같죠? 예? 그렇지? 오른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둥어가 발생하냐? 어떨 때는 이쪽이 더 크냐? 어떨 때 둥어가 발생한가요? 둘 다 같은 부분. 모르겠으면 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양수, 음수 집어넣으면 되잖아. 양수, 음수 되네. 양수, 음수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떨 때 둥어가 되는 것이냐면 알파, 베타가 양수이면 둥어가 발생하고 하나는 0 되나요? 그러면 이쪽은 알파, 베타가 음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음수. 합음수, 곱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빠진 것이 있네요. 알파, 베타는 실수라고 했지. 그러면 뭐?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꼭 써줘야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무조건 실근이란 말이 있으면 써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안 써가지고 빠지는 것보다는 중복시키는 게 다 맞아요. 실근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부터 써주고 가십시오. 조건이 거기 하나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판별식 붙고 써줘야 된다. 알겠어요? 안 써줘도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있죠. 식을 딱 봤는데 얘는 무조건 실근이 보여.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은 이쪽이 음수인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우리는 y절편 음수인 경우 얘가 플러스일 때 얘는 무조건 실근이 있으니까 판별식은 안 써도 된다. 아시겠죠? 하지만 판별식 써주고 하십시오. 다음 30번 절대값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근의 합이 0이야. 그러면 절대값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뿔마 1인가요? 플러스 1은 자 모든 근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뭐야? 모든 근. 실근 허근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모든 근이야. 모든 근이면 플러스일 때 두 개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경우는 방정식에서는 중근도 서로 다른 생각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근데 얘가 표현이 되고 그래 실근 개수 있잖아. 개수 실근이 아니라 뭐 교점의 개수일 때는 중근일 때는 하나로 센다. 이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해. 방정식에서는 중근도 두 개로 보는 거고 알겠습니까? 얘를 표현해서 나타낸 거. 따로 우리가 판별식으로 들어오는 문제들 방정식 말고 그거는 중근은 접할 때는 한근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논란거리가 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에서는 중분도 두 개로 보는다. 알겠어요? 모든 근의 합 요거하고 서로 다른 근의 합은 다른 뜻입니다. 서로 다른 근의 합. 말이 좀 애매하면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모든 근의 합이니까 이제 따질 필요가 없어. 근의 합이 여기에 있죠. 얘한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판단이 되는 거죠.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a인가요? 이게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다 이거죠. 문제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지? a는 2가 되겠죠. 식 이해됩니까? 이게 두 근의 합 두 세트야. 다음 32번 xy에 대하여 자 실수 xy에 대하여 식이 하나밖에 없어. 정수 k네요. 문자가 지금 몇 개야? 두 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xy는 실수 조건이고 k는 정수 조건이에요. 실수하고 정수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 풀이 방법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수 xy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요놈은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 자 정수 k로 기준을 본다고 하면 정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k의 최대값으로 봤다는 것은 k를 상수로 봤다 이런 소리입니다. k를 상수로 봐야 k의 식이 등장할 거야. 또 어디 한 문제 더 있던 것 같은데 함수 쪽인지 모르지만 좀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k에 대한 최대값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필요한 k로 표현된 k의 식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k를 상수로 보고 판단을 해야 문제가 나올 것이다. 실수 조건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xy는 실수 조건 현재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판별식으로 넘어가겠죠. 판별식 식을 x로 정리가 됐네요. 판별식 그럼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러지? 근데 얘는 뭡니까 지금? 앞에 부호가 뭔가요? 음수인가요? 네. 얼마지? 마이너스 4, 8 y제곱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 12 사라졌나? 네. 사라졌어. 플러스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지금 x가 잘 해석해야 돼. 현재 x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x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 식이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항상인가요? 다시 실수 x라는 게 존재하려면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럼 이 식은 항상 만족을 해야 되겠네. 실수 y에 대하여. 이해됐습니까? 실수 y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죠. 좀 해석이 좀 그러나? 네, 웃어주면 돼요. 얘는 항상이야 항상. 말이 안 되는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실수 y에 대하여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우리 잘못 치고 적었는 거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요. 지금 잘못 적진 않았어요. 실수 y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을 해야 되겠죠. 0보다 작은 놈이 존재하기 위하려면 얘가 양수이면 작을 수가 없네. 그래서 4k-9가 음수여야 되겠네요. 0보다 작기 위하려면.
그러면 다르게 해석이 되면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실수 y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문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조심해야 돼요. x는 실수이기 위한 조건은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x는 실수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지. 이 식을 만족하는 값이 존재만 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네요. 그럼 y에 대한 실수 y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작은 게 존재하려면 얘가 음수여야지 그런 y 값이 존재를 한다 이 말이겠죠. 그럼 y의 실수 값이 존재를 하고 그런 때 k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이 나왔네요.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말이 좀 해석이 좀 불편합니다. 개념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음 4번 34번은 저번에 했습니다.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해서 또 나온다겠지? 기억납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겠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번 자,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거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는데 2차 식을 봤더니 뭐가 보여? 1이 보여. 1 보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풀 때 조건이 좀 부족하거나 범위적인 얘기가 등장을 하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면 문제가 해석이 쉽습니다. 자,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푸는데 조건이 뭔가가 부족해. 부족하다는 소리는 값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거든. 범위적인 특징이 나온다는 것은 뭘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얘를 그래프로 판단하면 잘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야? 1. 서로 다른 두 식은 y절편이 이르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이 일이 의미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두근의 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곱이 1이야. 무슨 소리죠? 곱이 1이야. 무슨 소리야? 역수관계죠. 자, 역수관계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항상 하는 작업이 뭐? 이라고 마이너스 1을 체크를 합니다. 2하고 마이너스 1이야. 양수의 역수는 양수고 음수의 역수는 음수야. 그래서 이쪽의 역수는 이쪽에 있고 이쪽의 역수는 이쪽에 있는 거야. A가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아직은 없어요. 이 그래프의 모양은 두 종류가 나올 겁니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나와. 꼭 판단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아직은 몰라. A값의 양수 음수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요걸 보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알파 베타 양수 음수 맞는 말이 아까 했던 거네요. 양수 음수. 두 번째 제곱의 합은 2보다 크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를 보면 우리는 요 놈을 집어넣고 요 놈을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됐어요? 판별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a 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그렇지. a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냐 2보다 크냐라는 질문이야. 이 식과 이 식이지. 똑같은 식이네요. 똑같은 식이야. 됐습니까?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퉁어가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이 문제는 식이 똑같으니까 참이야.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2보다 크다는 것은 위의 식하고 똑같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식이니까 참입니다. 이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 같죠. 가쪼가 뭔 말이에요? 가쪼는 여기서 뭐예요? 같으면 그 돼요. 성립해요. 고민을 좀 하세요. 이거 의도는 선생님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선생님 의도는 이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식을 좀 바꿔서 그대로 표현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현재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냐면 a제곱은 4보다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냐는 질문이야.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란 소리네요.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야. 4보다 크면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죠. 내가 키가 4m보다 커. 근데는 4m 원래 초과야. 4m보다 커. 그래서 내 키는 4 이상이라고 말을 했어. 말 돼요. 말 돼 안 돼? 스스로 생각을 해봐. 돼요. 말 돼 안 돼? 모르면 언어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바꿔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내가 4m 이상이야. 내 4 초과라고 말했어. 그러면 구라가 되는 거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야, 가만히 있어. 야, 너 움직이면 가만히 있어. 네가 도망가면 너한테 쫓아가 바보야. 영상 좀 찍어. 불쌍해. 벌이야? 네. 야, 이렇게 큰 벌이 뭐 죽이기 좀 그런데 어찌하지?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나? 내 어떻게 내보내? 이게 나한테 붙어야 되는데 내보내는데. 야, 지향이 네가 필요해. 얼른 와. 너의 그 목석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지? 좀 뒤에 뭐가 달려 있어서 꺼요. 죽여버려? 불을 끄라고요. 그리고 나가냐? 그건 모르겠다. 지금 불만 보고 가장 밝은 곳을 향해 가지 않을까요? 여기로 가지. 똑똑한데? 어디로 갈 거야? 야야야 안돼. 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야 안 쏴. 가만히 있으면 안 쏴. 밝은 데 찾아가고 있어. 그래. 좀만 참어. 컴퓨터. 생각보다 죽었어? 왜 갑자기 추락한 거야? 힘들었나 봐. 몸이 좀 무겁게 생겼더라. 야, 불을 켜면 다시 살아날 것 같아. 안 보여 내 눈에. 여기 있는데 죽여야 돼? 네가 방생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힘든 길 내 선택하고 있잖아. 그래야지 내 손가락 부으면 내 손가락이 발가락 될 건데. 어디 있어요? 여긴가 있는 것 같아. 오. 에이, 너 때문에 지금 아주 힘든 길을 선택하고 있잖아. 다시 들어오고 이제 안 돼? 안 되겠다. 싸는 말 쌌는가? 안 쌌구나. 참았어요. 누구 집으로 갔어? 이. 영상 보다가 놀래겠네. 그래서 생각했어? 아, 벌 잡을 때 생각을 했었어야지. 아, 거기도 열렸다. 걸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 명제 공부할 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어째 이렇게 돼야 돼요. 포함 관계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참입니다. 기억하세요? 나는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포함 관계 찾아야 돼요. 말이 좀 헷갈릴 거니까. 요렇게 갔을 때 포함 관계 이렇게 성립해야 참이다고 해. 말이 헷갈리면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의도하고 다르게 식이 다르다 해서 틀린 게 아니야. 됐어? 네. 그래서 자 그러면 2번 니은은 해결됐고 니은 참이야. 디귿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는 1보다 크다. 거짓이죠. 그는 역수니까 하나 1보다 크면 하나 1보다 작아야 돼요. 0부터 1 사이야 됩니다. 다음 9번 41번. 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게 2차 방정식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ABC입니다. ABC. 너희 책은 아마 상수가 아니라 책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실수로. 예. 실수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첫 번째 계수 찾고 그 다음에 해. 알파 베타는 여기서는 허수라고 했어요.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 반대가 되는 거. ABC의 계수가 허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얘는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식을 실수와 허수를 구분해 달라라는 요구야. 요렇게. 허수가 있으면 계수가 허수이고 해는 실수면 이렇게 분리시켜 달라 이런 요구야. 그래서 얘가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된다. 복소수 상등의 문제야. 상등 서로 같다. 복소수가 이 식이 두 개가 같을 조건이다 이거지. 그래서 방정식에 허수계수가 있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뭐 100% 요것만 있다는 건 아니고 알겠어요? 근해공식 써도 나오긴 합니다. 자, 알파는 허수이고 근이 허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계수 실수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 다른 근은 뭐야? 혈내근이 되겠죠. 뭔 말이 됩니까? 하나는 알파이고 하나는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베타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알파 바를 넣을 수 있다 이 말이겠고. 자, 알파 베타는 허수인데 갑자기 또 실수란 말이 나왔죠. 저번 시간에 했죠. 알파 알파바의 제곱인데 여기에 실수란 말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에다가 바를 붙인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식을 하나 뽑아내라고 했죠. 요 풀이 방법이 제일 간단한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걸 원하는 거네. 넘기고 넘겼더니 요놈의 세제곱은 1이 됐네요. 이해됐습니까? 어디서 식을 찾았다? 허수로 표현된 식이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요 식으로 넘어갈 때 제일 풀이가 편합니다. 이해됐어요? 뒤에 또 한두 문제 더 있었죠? 요것도 그러네. 42번도 그러네. 요거의 근이 허근이래. 근을 알파라 놓고. 근데 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됐대요.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됐다 이 말이죠. 실수했다는 것은 이거네. 됐어요? 그럼 얘를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겨서 풀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는 0이 될 수가 없을 거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0이 돼서 이게 0이 된다는 소리겠네요. 이게 0이니까 근과 계수와 관계를 0이 되고 p의 제곱 마이너스 2p가 0이 돼서 p는 0 또는 p는 2가 되겠네요. p가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답이라 쓰면 안 돼. p가 0이 됐다는 말은 0, 0 이래 되겠죠. 그러겠지? 네. 다시 말해서 허수가 아니더라도 알파가 허수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0, 0 하면 실근입니다. 0은 아닙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가 2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46번.
자, 이제 닮음은 좀 우리한테는 조금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야 돼. 닮음을. 닮음은 무조건 B로 푼다. 닮음 어디 푼다? B로. B로 푼다. 분수로 푼다. 뭐로 푼다? 분수로 푼다 이거야. B하고 분수는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B는 몇 대 몇으로 쓰면 식을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분수를 한 번에 쓸 수 있다 이거지. B로 해. 그래서 ABC 누구랑 아니네. ARPQ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4대 9야. 4대 9. 넓이가 얘가 4고 얘가 9야. 그러면은 얘는 닮음이 아니잖아. 얘가 닮음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그러면? 5가 되겠죠. 얘는 5대 9가 되겠네. 그러면 이 길이를 BP 여기를 x로 넣고 여기를 9-x로 놓으면 왼쪽 삼각형의 넓이는 b가 x제곱이죠. 왼쪽은 x제곱 b를 갖고 있는 중이야. 오른쪽은 얼마야? 9-x제곱이죠.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놈하고 비교가 되겠죠. 9의 제곱과 비교가 되겠죠. 뭔 이해됩니까 지금? b로 쓴다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 얘가 얼마가 된다? 9분의 5가 된다. 이 식을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닮음 식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닮음은 계속 나올 거니까. 닮음을 이용한 길이 구하는 방법,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식이 좀 편하게 빨리 넘어갈 거야. 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됩니까? 다음 55번. (55번은) 뭐 대놓고 저번 시간에 계속 했어요. 요거 뭐야? 뭘 이용하자? 인수정리 이용하자. 인수정리 이용할 텐데 얘는 알파를 넣는데 베타가 나와. 베타 넣는데 알파가 나와. 알파 베타의 관계는 이 식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식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식을 한 문자로 바꾸고 웬만하면 차수를 줄이고 알았어요? 정식을 만들어. 분수식이 아니라 분수 형태 말고 정식을 만들어야 되고 차수가 높아지더라도 분수보다는 차수가 높은 게 좀 편할 거고 알파분의 1보다는 알파 제곱이 편할 것이고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된다. 이해됩니까? 어쩌야 된다고요? 문자를 한 문자로 바꿔야 되고 차수를 줄여야 되고 분수식보다는 정수식이 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분수식하고 차수하고 분수하고 차수하고를 선택할 때는 차수를 높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알겠죠? 왜냐하면 문제가 이게 이용돼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용돼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뭐 베타분의 4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베타분의 1 대신에 뭘 넣어야 돼? 베타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알파 같은 걸 집어넣어야 돼. 얘를 이용해서 문자를 한 문자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든 한 문자로 바꾸고 차수를 줄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이 문제에서는 역수가 아니니까 자, 두 개의 식 중에 이거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알았어요? 어떻게든 얘를 한 문자로 바꿔야 되고 차수를 줄여야 되고 정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식의 모습은 대칭적이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죠. 이 문장은 뭐 끝났네요. 베타 대신에 1-알파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F 1-알파는 4 1-알파 이래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알파.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F 누구로 나오죠? fx로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f 1-x 마이너스 4 1-x 식이 이해된가요? 요게 x-알파 x-베타 식이 돼요? 요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고 베타를 넣었더니 0이 된 거야.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등장하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 마무리. 얘가 최고차항 계수는 얼마야 이게? 1. 조심해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는 얘가 결정해. 마이너스 x가 있는데요. 어차피 얘를 제곱할 거잖아. 제곱하니까 1x 제곱이에요.
이걸 보고 최고차항 판단해 줘야 됩니다. 얘는 뭐 판단이 별로 할 건 없네요. 이렇게 식이 돼서 f 1-x가 나왔네요. 뭡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인가요? 됐어요? 질문이 뭡니까? 얘를 원한 거 있네. 그러지? p제곱 플러스 q제곱으로 나오고 있네요. pq를 구하러 가니까 식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베타로 바꿔요. 어? 맨 처음에 1-알파를 베타로 1 마이너스 알파를 베타. 아, 그러네. 요 놈을 베타로 바꾼 게 좀 더 쉬웠네, 이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자, 작업이 여기서 fx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 얘를 ft로 바꿔서 fx 바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원하는 건 뭐야? p제곱 플러스 q지. 그럼 여기서 p f1은 1 플러스 p 플러스 q예요.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 x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0을 넣으면 f1은 마이너스 1이에요. f0은 q죠. 그럼 여기다 f에다 뭘 넣어? 1을 넣으면 0이 되겠죠.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5 이래 되겠죠. 그럼 요 놈이 q고 요 놈을 가지고 p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얘를 ft로 바꾸는 작업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소리야. 알겠죠? 다음 59번. 아까 했던 문제죠? 혹은 알파 세제곱이 실수해. 다음 62번. 요거는 자, 얘는 이제 문제를 좀 뭐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푸는 거니까. 얘가 Q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에 해보니까 최단거리가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가는 경우더라 이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딱 이거밖에 없어. 얘를 문자를 놓을 때 그림은 일단 똑바로 그려야 되고요. 얘를 문자를 놓을 때 얘가 지금 사선이 있잖아요. 45도 선이 있잖아. 그럼 그 45도를 이용해서 문자를 놓으면 조금 더 편할 것이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려줄 거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일일이 해야 되는 문제야. 자, 얘 깠습니다. 얘가 D야. 여기가 E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B가 되고 여기가 F가 된가요? C가 돼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점이 D쪽에 지금 몇 등분점이야? 루트 2. 4루트 2니까 4등분점이네요. 한 변이 4하고 대각선 4루트 2니까 그 다음에 F쪽에가 있죠? F쪽에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건데 얘가 루트 2의 길이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얼마야? 1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얘가 6이야 바로.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나요? 여기가 루트 2니까 이 루트 2 길이를 가로 세로 성분으로 바꿨다 이거야. 좌표화 시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가 루트 2가 되면 이 길이가 1이라고요. 그 이 길이는 3이 되고 이 길이가 3이 되고 이 길이도 3이 된다. 그래서 가로는 6이고 여기도 6이 됐네요. 6이 아니고 가로 6이 아니죠. 6이 아니라 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 길이가 a니까 a 플러스 2, 여기 길이가 6. 어떻게 이용해서 풀었냐? 길이를 야 루트 2니까 길이가 얘가 루트 2니까 이 길이가 1 요것만 이용해서 식을 썼다. 요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도달거리가 지금 루트 최단거리가 지금 a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세로는 왜 6이라고요? 여가 4죠. 여가 1. 여가
3. 그거래. 그래서 요 놈이 지금 4, 16, 4, 32, 136인가요? 이렇게 되게끔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 조건이 붙어서 A가 지금 길어졌어요. A가 길어지면 길어졌어요. 여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가면 A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제곱을 하면 수가 한 칸 커질 때마다 수가 팍팍 늘어납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작게 하다가 수가 5, 6, 여가 제곱하면 36 이래 된다고. 수를 분산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A가 커졌다는 말은 이쪽 길이가 최단거리가 아니라 이쪽 길이가 최단거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 중이야. 알겠나요? 뭐 이 정도 풀면 될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풀긴 해야 되는데 뭐 아는 문제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면 크다라 나오면 이렇게 갈 거고 얘가 작다라 나오면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이 최단거리가 나올 겁니다. 62번. 4번. 요건 따로 내용이 없고 얘도 보면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네요. 중근을 가졌으니까 얘가 판별식 a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ab-2a-3이 0이래요.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 해서 판별식이 0이라는 식을 적었는데 문자가 하나, 두 개나 있고 그러다 보는데 자연수 조건이 있어.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네요. 근데 a제곱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맞나요? 맞게 썼니? 맞게 썼잖아요. a제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a제곱은 날려도 되나요? a제곱은 자연수니까 0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 날려도 됐죠? 그 다음에 식을 줬더니 b-2의 제곱 얘를 잘 관찰했더니 a로 묶어내고 b-2가 됐네요. 플러스 3 이래 되나요? 그랬더니 b-2가 또 보이네요. 지금 여기서 목적이 뭐야 지금? 자연수 조건 부정방정식이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자연수 부정방정식 풀이로 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수 부정방정식 형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떠한 상수 또는 a 곱하기 b는 어떠한 상수 이런 폼을 만들어내야 돼요. 곱에서 제곱의 합이 이런 꼴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많이 나오니까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생각을 하면서 식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b-2 b-2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어요. 음수가 귀찮으면 양수로 바꾸고요. 자연수 조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얘가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하시고요. 이건 가능성이니까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b가 지금 얼마고 이러면 b가 1이고 b가 1이면서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네요. 그래서 1, 3, 3, 1 두 번만 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64번 했고요. 67번. 자, 공통인 실수회를 갖습니다. 두 방정식인 공통인 실수회를 가져. 저번에 했나 우리 했던 건데 어떻게 알아 있어? 그 이유가 뭐라 했어? 인수분해 할 때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해를 못 찾는 거라고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인수분해가 되게끔 식을 변화를 시켜라 이거죠. A, B를 어떻게 한다? 제거를 시킨다고 생각하면 이 식에다가 X를 곱해가지고 빼면 되겠네요. 그럼 A, B가 사라지네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다시 말해서 X는 1이라는 근 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오직 하나의 공통인 실수를 가지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얘가 1이라는 해를 갖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라는 조건이 떨어지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68번. 자, 68번은 여기서 당연히 눈에 들어와야 되겠죠. 소수. 두 군이 모두 소수. mn은 자연수. 두 군은 소수. 두 군 알파 플러스 베타는 n분의 20인데 소수야. 일단 소수는 자연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n분의 20은 자연수가 돼야 되고 그 와중에 소수여야 돼. 그 와중에 알파 베타가 소수야. 잘못 말했어요. 얘가 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소수가 아니라 알파 베타가 소수야. 얘는 일단 자연수고 알파 베타는 소수고. 그럼 m이 될 수 있는 수는 20의 약수 1, 2, 4, 5, 10, 20.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0, 10, 5, 4, 2, 1. 알파 베타는 소수니까 m, n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m하고 n이야. 알파 베타를 구하자는 게 아니라 m하고 n을 구하는 겁니다. m하고 알파 베타가 하나 결정되면 m하고 n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자리가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두 근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20이 될 수 있는 수는 37, 55 안 되고 73. 여기서부터 일일이 쓰는 거네요. 10이 되는 것은 28, 37, 55. 5가 되는 것은 23. 끝.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못 썼다 싶은 것은 일일이 꼼꼼하게 못 썼단 소리야. 뭐가 여기도 있네. 2도 있네요. 요렇게 6개인가? 6개 아니면 7개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이 길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얘가 자연수니까 우린 일일이 써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야. 이 문제보다는 나는 66번이 좀 더 꿈이 있다는 땡깁니다. 자, 뭐 68번이 안 좋다고 하냐? 당연히 방정식하고 방정식 쪽에서 자연수 조건은 계속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수 조건은 일일이 꼼꼼하게 세야 되는 거고 부정방정식 형태의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은 식의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대입을 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까지가 될 거냐. 정 안 되면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자, 66번에 대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두 군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넣어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식을 조금 바꿔볼 수 있는 작업이 알파 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알파 얘를 제곱을 합니다. 지금 왜 이걸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 왜 이걸 하겠어? 주어진 질문이 다항식이고 차수가 높아요. 차수가 높다는 것은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의 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식을 지금 찾는 중이야. 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일단 식을 찾은 중이야. 좀 쓰다가 이걸 실패하면 이 방법은 잘못된 거야. 알겠죠? 했더니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우리가 그래도 감사한 식이 나왔어요. 이 식에다 뭐 할 거야? 이 식에다 뭐 할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6제곱 플러스 1은 0이에요.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12제곱이 1까지 적어라 했죠. 알파 12제곱이 1인데 알파는 지금 알파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요거에 대한 식이 알파 마이너스 1 12제곱 어떻게 됩니까? 알파 민수분해 중이야. 0이야. 0이야. 0이 안 되니까 그래서
11차까지가 0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몇 개까지가 11개가 0이니까 11개 붙이고 하나 빼주면 되겠죠? 그럼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알파 11제곱인가요? 똑같은 식이니까 마이너스 베타 11제곱인가요? 알파 베타의 11제곱인가요? 이리 된다 이 말이겠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식의 차수가 높으니까 이 차수를 줄일 수 있는 식이 필요했는데 이걸 이용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식을 변형시켰더니 지금 이러한 형태가 그래도 감사하게 나왔다 이거죠. 이거는 시도입니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야. 문제에서. 알겠어요? 되기 때문에 나오긴 한 거지만 이 식을 변형을 통해서 얘를 차수를 줄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얘를 나는 근해 공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근해 공식. 알파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냥. 근해 공식을 넣었더니 2분의 루트 3 불마 3 i가 됐죠. 맞습니까? 예. 아는 식이야 모르는 식이야? 아는 식. 아는 식이래. 우리가 아는 식 뭐? a제곱 b제곱이 1인 얘는 확실하죠. 특수각들이네요. 그럼 얘는 어디 있어? 2분의 루트 3 30도죠. 30도. 여기에 있죠. 다시 말해서 얘는 알파 12제곱이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이게 핵심 목적이니까요. 1타. 그러니까 여기서 몇 번부터 1부터 11번까지 10번까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이 넘어가도 되고 여기에서 1 알파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일곱제곱, 여덟제곱, 아홉제곱, 열제곱 이래 된 거죠. 여기가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있었으면 0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알파 1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5번 쉬었다 할게요.